안녕하십니까.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약간 늦었네요. 10시인데, 원래 지금 한 3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각을 했네요.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아프리카 방송, 저기가 오류가 좀 생겨가지고, 좀 지각을 했습니다. 약간 3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점 사과드리고요. 이따가 원래 1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 방송은 이따가 뭐 좀 유두리 있게 약간 조금 더 이제 길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어저께 이어서 오늘 초롱방송 제3차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좀 약간 좀 땀도 나고 지금 저기 한데,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상 캠코더 마이크가 좀 성능이 안 좋은가 싶기도 한데, 예, 안녕하십니까. VFC맨님도, 익숙한 닉네임이시네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총계열에 이제 제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저 대신 붕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게 제일 걱정돼요. 저는 누가 그래도 제 방송을 조금이라도 보시고, 예, 말콤님 어서 오십시오. 제 방송을 보시고, 좀 그런 식으로 뭐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적하시는 거, 비판하시는 거, 있으시더라도 저는 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고쳐야 될 점들 있으면 어유 고맙습니다. 초콜릿 이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초콜릿이랑 별풍선 잘 몰라요.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쁘게 아주 터트려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기 하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분도 좀 젊은 분이 이렇게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붕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이제 못 참는 경우라면 이제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님에 대한 소위 말해서 패드립이나 이런 거는 저도 참지는 않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이야. 뭐 얼마든지. 예, 초콜릿 큐브 쓸 때 쓴다고요? 고맙습니다. 뿌이님 바로 들어오셨군요. 오늘, 예, M4 좋은, 파티션 넘어지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럴 때는 저 파티션 안 넘어지기를 아유 고맙습니다. 초콜릿 계속 쏴주시는데 너무 초콜릿 너무 많이 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담되시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제 방송 봐주시고 건전한 비판 같은 경우는 항상 저야 더 감사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이렇게 입에 발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거 너무 어설프고 너무 산만하다 뭐 이런 것들 지적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것들 좀 심사숙고하고 좀 많이 이렇게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틸 파트로 교체돼 있어요. 그러면 잘 구하셨네요. 뿌이님이 오늘 VFC에 2012년도 VFC M4 RIS 버전을 구입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축하를 드렸습니다. 잘 쓰시면 됩니다. 뭐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잘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좀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는 이따가 제가 어저께 잠깐 제 M4에 오일 친 거 그런데 이제 좀 오일 좀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점도 그리스 같은 거, 세라믹 그리스 같은 거 좀 조그만 거 사놓으셨다가 이런 거 좀 이제 좀 발라주시고 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제 화두를 삼을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에어소프트건뿐만 아니라 실총에 대해서도 간간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총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이거 이렇게 채팅창에 미리 이렇게 스포일러를 해주시면은 이거 조금 안 좋은데 오늘은 화두를 뭘로 가질 거냐면 기관권총 서브머신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문제 돌발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권총에서 최초의 기관 권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최초의 기관 권총. CZ75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온 그냥 반자동 핸드건이고요. 예, 베레타 M938은 예, 마우저라는 메이커가 나왔네요. 예, 마우저, 모젤, 독일어로는 마우저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예,
마우저에서 나온 C96 혹은 M712 혹은 M1896 이 라인업이 진정한 고맙습니다. 우리 쿨리코프 님이시죠? 이 권총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한테도 친숙한 권총이에요. 제가 사진을 화면을 뭘로 보여드리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답답하긴 한데 화면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PC 화면을 어떤 걸로 제가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모젤 712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자동 권총의 효시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모젤 712도 C96과 M1896 그리고 모젤 712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아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이 탄창형이 있고 M712 같은 탄창형이 있고 C96이나 1896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넣는 저기 삽탄 장전식도 있고요. 예. 그것도 있고 탄창도 M712 같은 경우는 탄창형이 들어가서 10발 탄창, 20발 탄창 길게도 넣고 해요. 예. 클립식도 씁니다. 클립식이 먼저 나왔고 이후에 탄창 방식도 나왔어요. 두 가지 종류를 다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기관권총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손에 든 거는 언제였냐면 1991년도에 마루이, 그 이름도 유명한 마루이에서 조립식이 나왔어요. 이 모델 712가 조립식이 나와가지고 어렵사리 제가 국내에서 구했습니다. 그때 그거는 뭐였냐? 그때는 올 플라스틱의 검정색 올 플라스틱의 모델건이었어요. 이 모델 712가 마루이에서 나온. 물론 비싼 거 아니고 3,000엔 정도 했으니까 그때 또 뭐 한 4만 원, 3만 원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탄창형은 아니요. 모젤 712 자체를 모젤 712나 C196을 중국 국민당 정부 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도 되고 자체 생산 시설도 거기에서 생산도 했고요. 그거를 뭐 탄창형을 중국에서 생산한 건 아닙니다. 독일제도 탄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건을 마루이 거를 모르는 그 일본어로 열심히 설명서 보면서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그 ABS 접착제로 접착하고 해가지고는 정성스럽게 딱 조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탄피에 그 어렵게 구한 탄피에 그 화약도 우리 8연발 화약 있죠? 이렇게 8개 들어가 있는 8연발 화약에 그 화약이 약하니까 그 화약 안에다가 그 경기용 그 빵 쏘는 그 화약 있죠? 화약총. 그 화약총에 쓰는 그 종이 화약을 사가지고 그 우리 8연발 그 플라스틱 그 연질 고무에 들어가 있는 8연발 화약에다가 화약 가루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넣어가지고 5mm 캡, 7mm 캡 그때 못 구했거든요. 그거를 화약을 넣어가지고 가루를 넣어가지고는 그 카트리지에다가 끼워가지고 장전을 했어요. 7발을 장전을 했어요. 장전을 해가지고 탄창에다 딱 넣고 처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실내 주차장에 딱 가가지고 착 해가지고는 이제 장전을 했죠. 철커덕 해서 빵 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상식적으로는 저는 한 발만 반자동 권총처럼 한 발만 빵 하고 탄피가 튀어야 되는데 빵 쐈을 때 빡 하고 7발이 1초도 안 걸려서 7발이 빡 하고 탄피가 그냥 튀어나가더라고요. 이 발화가 되면서 바바바바박. 와, 환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뭐 MGC 모델건에서 나오는 잉그람이라든지 이런 거 프로토 잉그람 같은 거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많이 국내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완전히 쇼크였어요. 처음엔 제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모젤 712라는 존재는 알았는데, 얘가 프로토도 되고 반자동도 되는 거를, 세미 오토 프로토가 되는 거를 정확히 몰랐었던 거라. 그래서 자료 찾아보고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저기를 반자동이 아니라 프로토로 놓고 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랐다가 아무튼 굉장히 그 흥분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권총이 이런 식으로 오래전에 1896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115년, 20년 전이죠. 120년 전. 예, 원래 모델건은 화약 넣고 발화되는 발화식 모델건이 있고, 화약도 안 넣고 더미탄처럼 이렇게 작동만 하는 비발화식 모델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재 국내 규정에서는 화약 발화식은 사실상 불법이 되는 거고요. 불꽃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폭음과. 비발화식 더미 모델건 같은 경우는 총포협회에 안전검사 받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KC 인증이 득한 거라면은 구입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C96 같은 이 모젤 712 같은 기관권총이 나온 게
기관권총이 나온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반자동 소총이라든지 기관단총이나 기관총이 흔하지가 않았었어요. 뭐 옛날 초창기에는 다 볼트 액션 라이플 썼었죠. 19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관권총은 굉장히 큰 하나의 화력의 축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권총들이 간간히 보여주고 기관 단총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기관권총이 그래서 점점점 핸드건들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자기 자동 소총이라든지 뭐 이런 뭐 반자동 소총들도 발전을 하면서 기관권총이 잠시 주춤했어요. 주춤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관권총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특수작전 펼치는 테러리스트들 상대로 하는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특수작전을 펼치는 어떤 그런 특수부대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가장 기관권총의 대표적인 예가 베레타 M94 말이죠. 3연사가 되고 반자동이 되고 이탈리아 특수부대 카나발린가 거기에서 이제 그걸 처음 채택해서 쓰면서 각광을 받고 하는데 중요한 건 기관권총이 영원한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관권총은 그렇게 해서 뭐 글록 18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록 바리에이션들도 있고 여러 총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델건 .co.kr 거기는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는 샵은 아닙니다. 그건 잘 판단하시고요. 이런 기관권총의 영원한 화두가 뭐냐면은 총신도 가뜩이나 짧고 그리고 가벼워가지고 연속으로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탄착점이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로로님이 말씀하신 명중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집탄성이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토 뭐 토미건 톰슨 기관 단총이라든지 뭐 그리스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 독일군이 썼던 슈마이저 기관 단총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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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단총 같은 경우 명중률은 사실 그때 당시로는 거의 명중률이라는 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근거리에서 쏟아붓는 탄막을 형성하는 그런 용도지 명중률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관 단총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대테러 부대에서는 이런 기관 권총이나 기관 단총 명중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명중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관권총들 글록 18이라든지 뭐 베레타 931 이런 기관권총들이 의외로 이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굉장히 민간 뭐 자동권총 소지 자동 발사 허가증 가진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자동 소총 대신에 대리만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커들이 서든 파티 메이커라고 그러죠. 옵션 파트 메이커들이 실총에서요. 말씀드린 겁니다. 기관권총에 대한 어떤 흥미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글록 18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프로토 자동을 좀 쏘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개머리판도 좀 붙여보고 탄창도 더 긴 거 한번 넣어보고 앞에 이렇게 손잡이도 좀 달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파생돼서 각종 글록 18이라든지 글록 21인가요? 저 프로토 되는 글록 권총에 대한 컨버전 킷들이 실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FRP인가 FPR인가 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글록의 어떤 글록 카빈 키트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글록을 딱 그 안에다가 마운팅만 해주면은 훌륭한 기관 단총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권총의 진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눈여겨보던 게 바로 또 아까 그 단골 손님이었던 특수부대들이 기관단총을 쓰던 특수부대들이 기관단총 MP5 시리즈가 기관단총은 휩쓸었지 않습니까? 대테러 부대나 특수부대가. 그런데 기관단총마저도 길다라고 하는 작전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비좁은 데서 쓸 때는 권총으로 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아니면은 짧은 권총으로 CQB라고 그러죠. 근접전을 해야 되는데 기관단총은 좀 길다. 걸리적거린다. 기관단총조차도. 그런 부대원들이 이런 기관권총을 카빈화시킨 기관권총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글록 18이 가장 많이 쓰였죠. 그래서 글록 18에 개머리판 달리고 아예 저기가 있죠. 그 글록 18 아예 모듈화 돼가지고는 카빈 세트가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글록을 끼워가지고 거기다 놓고 부르륵 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반동을 완전히 줄이진, 반동을 많이 억제는 돼도 훌륭하게 쓰긴 해도, 그래도 역시 집탄성이나 이런 거는 좀 기존의 기관단총보다는 좀 한 수 아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한 회사가 재미난 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총이라는 거는 우리가 블로백 총들은 쏘면은 피스톤이 뒤로 가면서 실린더가 뒤로 가면서 그러니까 볼트가 뒤로 후방으로 뒤로 가면서 반동을 주고 총알은 앞으로 나갔던 방식이었는데, TDI라는 회사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로 크리스 V 방식의 기관 권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크리스 벡터입니다. 크리스 벡터는 기존의 459경을 연속으로 발사했던 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반동이 컸기 때문에. 예를부터 옛날에 그리스건이나 텀슨 기관 단총,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UMP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부 종류가 있었습니다. MP5라는. 근데 얘네들조차도 반동 억제가 조금 힘들 정도였어요. 9mm탄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 크리스 벡터라는 총을 만든 TDI사가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요.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는 피스톤을 권총에서 피스톤을 쏘면 볼트가 기존의 권총은 볼트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기존의 권총은 보시면은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뒤로 후진이 됩니다. 볼트가 놀이새가 그 뒤로 후진을 해요. 그래서 총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방향으로 이렇게 반동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 벡터라는 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기관권총과 기관단총의 사이라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바로 크리스 벡터의 방식입니다. 보시면 얘네들은 그 볼트가 후방에 있어요. 슬라이드가 볼트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트와 슬라이드가 쏘게 되면 반동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 그림이 잘렸는데, 쏘게 되면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탄은 앞으로 나가는데 그 반동이 밑을 향하게 볼트와 슬라이드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반동을 하방으로 주게 되니까 이게 반동이 그제서야 억제가 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반동 제어가 됩니다. 즉 크리스 벡터의 장점은 뭐냐면은 무시무시한, 실총에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무시무시한 그 집탄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 크리스 벡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롱바렐 채택하는, 진짜 말 그대로 칼빈형 롱바렐 채택하는 놈들은 뭐 한 40cm까지도 나오는데, 근데 원래 기본형 좀 짧은 거는 바렐 길이가 14cm 정도밖에 안 돼요. 기본이 14cm밖에 안 됩니다. 즉 짧아요. 그냥 일반 핸드건보다 약간 길거나 비슷한 수준의 바렐의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집탄성은 반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반동 억제력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 벡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까지는 459경을 풀 오토로 쏘는 데 있어서의 무시무시한 반동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무게를 4kg, 5kg 늘려가지고 무게로 억지로 잡아서 이렇게 반동을 억제를 시켰는데, 그거를 크리스 벡터 TDI사라는, 지금은 이제 크리스 암이라고 바뀌었는데, TDI사가 그거를 무게는 적절하게 처음에 나왔을 때 2.1kg인가 그래요. 근데 무게는 적절하게 가볍게 만들면서 볼트와 슬라이드라는 게 우리가 기존의 핸드건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볼트를 잡아주는 하나의 그 슬라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 기구가 밑으로 떨어지게 빵 쏘면은 이렇게 떨어지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반동을 억제하고 집탄성을 향상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특수부대나 근거리 전투를 치러야 될 특수부대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됐죠.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됐고, 이게 이제 크리스 벡터 시리즈 라인업들이 많이 출시를 합니다. 탄창도 사실상 글록 탄창 그대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짜자자잔, 크리스 벡터가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예, 크리스입니다. 딱 보면은 디자인이 상당히 산뜻하죠. 당연히 정식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여기 있네요. KC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샘플로 받아와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려고 잘 말씀을 드리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크리스 벡터는 상당히 좀 심플하게 KWA, KSC의 해외 수출 브랜드명이죠. 어떻게 보면 역시 멋집니다. 자, 박스를 오픈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각인 모델입니다. 자,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예, 바로 탄색과 블랙 모델 한 자루씩을 합쳐서 퓨전을 시켜버렸습니다. 투톤으로. 여러분들이 어저께 투톤 하셔가지고 투톤으로 여러분들께 갖고 왔습니다. 멀쩡한 걸샵에 졸라가지고는 투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투톤 사장님이 그래서 한숨을 쉬시면서 그냥 들어주셨어요. 이거는 매뉴얼이고요. 자, 탄창입니다. 탄창은 제가 이미 테스트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삽입 흔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탄창. 실총에서는 얘가 45발 탄창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5발인가 30발 뭐 그거는 정확히. 자, 그 다음에 크리스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예쁘죠? 개머리판 있고요. 개머리판은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스윙식으로 접어서 짧게 갖고 다니기 상당히, 제가 덩치가 작은데도 상당히 컴팩트하죠. 아니요, 오픈 볼트 아닙니다. 지금 그냥 닫힌 상태인데, 원래 이게 그 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머리판 뺄 때는 자,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오픈 볼트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오픈 볼트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닫혀 있어요. 안에 슬라이드가 저기가 볼트가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레일들이 기본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종간 자동 반자동 2연발 조종관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이게 안전장치인데요. 뒤에 있는 요게 안전장치인데, 안전장치도 양쪽에 양손잡이용으로 있습니다. 근데 안전장치를 한 손으로 이렇게 딱딱 하기에는, 딱 잡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조금 빡빡한 건 있어요. 딱딱한 건 좀 있고요. 그리고 장전 손잡이는 반대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를 놨다가 당겼다가 놓으면은, 예. 자, 이렇게 보여지죠. 당연히 여러분 한국이기 때문에 컬러 파트가 영구히 장착된 컬러 파트가 되어 있고요. 앞에 손잡이는 헥사 렌치로 빼가지고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가 탄창 아닙니다. 탄창은 지금 안 꼈어요. 여기에 탄창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까 보셨던 이 볼트 있죠? 아까 보셨던 실총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볼트랑 슬라이드 세트가 이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리쇠 무치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은 핀만 하나, 여기요, 밑에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둘, 그리고 앞에 또 하나, 또 아래 하나,
이렇게 4개의 핀만 빼면은 바로 분해가 됩니다. 바로 그냥 원터치로. 분해는 제가 좀 잠깐 지금 분해를 한번 간단한 제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는 좀 빡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실 게 고무망치가 있으면 고무망치가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펜을 가지고 그 볼트 끝을 살짝 놓고, 볼트 손으로 좀 뺄 수는 있는데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무망치를 이걸 놓고, 고무망치가 없는 경우는 살짝 요거 사장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요걸 톡 네. 핀이 좀 빡빡하거든요. 사정없이 단창으로. 지금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핀이 이렇게 4개가 다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4개가. 핀을 완전히 빼주시면 된다. 4개를. 핀은 따로 팔긴 하더라고요. 빼시면은 바로 볼트 뭉치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걸려있죠? 바로. 요게 슬라이드, 안에 슬라이드와 볼트, 노리색 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 스프링이 아래에 바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위와 아래를, 이 위에 어퍼 프레임을 살짝 힘을 줘가지고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예, 살짝 들어주시면은, 예, 어휴, 깜짝이야.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어퍼가 분리가 됩니다. 위에 상부에는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죠. 방아쇠와 시어 세트와 트리거 시어 세트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시어와 햄머, 그리고 시어 트리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기계식 2연사가 가능한 기계식 2연사 그리고 저기가 있습니다. 그 연사가 될 수 있는 안전장치, 조종관이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물론 개머리판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편의상 안 빼고요. 이 손잡이 그립에 마개가 있어서 이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청소도구나 아니면은 슈어파이어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볼트 뭉치를 빼보겠습니다. 볼트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위에 지금 볼트가 보이시죠? 요게 볼트입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볼트예요. 근데 쏘게 되면은 볼트가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실총처럼 똑같은 구조입니다. 실총과. 그리고 참고로 볼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볼트 끝을 보시면은 볼트 끝에 보이십니까? 노즐. 예, 안전하게 파워브레이크가 은색 파워브레이크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빼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볼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총의 볼트와 슬라이드예요. 요거는 볼트 앞에 보시면은 예, 파워브레이크입니다. 파워브레이크 달려있죠. 볼트와 이게 슬라이드예요. 권총으로 치면. 그리고 이게 리턴 스프링. 그래서 총을 쏘게 되면은 얘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총을 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총을 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밑으로 돌아가게끔, 밑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볼트와 저기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바렐은 요만해요. 13mm예요. 딱 요만합니다. 제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엄지손가락 있는 데까지가 14cm. 그리고 안에 보시면 KSC 특유의 특유의 저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호법 장치. 돌려가지고 다이얼식으로 돌려가지고 호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챔버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어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어건 바렐 길이가 사실 뭐 우리 MP
뭐 말할 것도 없고 핸드건보다도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어요. 핸드건보다도 짧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짧죠. 다이얼 렌치는 호환되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냥 정 안 되면 저 손톱으로 좀 이렇게 살살 돌려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얼 렌치 LM4랑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LM4랑은 제가 구조 비슷한 것 같은데 호환될 것 같은데요. 굳이 뭐 호환 이거를 뭐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총열이 되게 짧아요. 14mm, 14cm밖에 안 돼요. 되게 짧은데 이게 웬만한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보다 집탄성, 사거리가 아니라 집탄성이 더 좋다는 겁니다. MP5K는 제가 발열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비슷하거나 좀 더 짧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렐이 되게 짧아요. 바렐이 되게 짧은데 이렇게 이제 1차 기본 정비 분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정비 분해는 이렇게 돼가지고 뭐 레일 부분에 살짝 그리스라든지 뭐 실리콘 오일 좀 발라주시고요. 이 볼트에도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링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착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대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명중률과 사거리와 이 반동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한번 1차적으로 얘를 조립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시 상부를 이 레일 홈에 이 사이즈 이 하부에다가 맞춰가지고 홈에 맞춰서 그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이거를 얘는 딱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뭐 이게 삐꾸가 나면은 조립이 안 돼요. 분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해서 잘 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맞춰서 예, 지금 죄송합니다. 아구가 맞았습니다. 맞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볼트를 끼워서 구멍을 네 군데 구멍을 맞추고 아까 핀 다시 박아 주시면은 지금 핀을 네 군데를 박아 놓고 있습니다. 딱딱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예. 크리스 슈퍼 V라는 거는 발사 방식, 아까 이 TDI사 만든 실총의 TDI사가 만든 그 발사 방식이 크리스 슈퍼 V라는 방식을 적용한 총이 크리스 벡터라는 총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무게가 얘가 지금 2.5kg 이상 돼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얘가 2.66kg가 나와 있네요. 매뉴얼에 보면 2.66kg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창을 이제 한번 격발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 파워브레이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삐비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안이기 때문에 삐비탄 쏘기는 좀 부적절해서 공총으로, 부득이하게 공총으로. 자, 지금 이 상태가 슬라이드 스톱 오픈 볼트 된 상태예요. 방아쇠 느낌은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제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발사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슬라이드 스토퍼를 누르고 쏩니다. 공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발 반자동 놓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우렁차죠?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뒤에서 안에서 왔다 갔다. 이게 M4나 뭐 이것처럼 볼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이 안쪽 구멍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2연사입니다. 자, 반동이 안 보인다고요? 반동이 보이면 에어건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토입니다. 소리를 좀 자세히 들으시면 될 거예요. 프로토로 쏴보겠습니다. 가스가 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고요. 자, 탄창 멈치를 빼고, 탄창 멈치는 얘가 그냥 저기기 때문에 좀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고정을 해줄 수 있겠죠. 탄창 멈치는 옵션으로 나왔더라고요. 자, 이제 크리스 벡터, 우리 KWA 크리스 벡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총과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신경 써서 KSC가 개발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TDI사에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 크리스 벡터라는 실총 그 이니셜을 라이센스를 얻어서 했습니다. 이거는 실총과 구조는 똑같은데 그 구조라는 게 실총을 발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삐비탄을 발사하는 가스블럭 구조가 동일한 그 위치와 운동을 시키게끔 한다는 얘기지, 실총을 쏠 수 있는 이거 실총알은 이거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제 이 에어건 KSC가 공들여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 TDI사, 지금은 크리스암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크리스암에서는 크리스 벡터라는 이 이니셜 라이센스를 주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500자루를 만들게 했어요. 2013년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뒷얘기가 있는데, 크리스암에서는 자기네 실총은 2,200불 정도 해요. 2,200불 정도 하는데, 그 실총은 그래서 고가 정책을 피는 어떤 고품질의 총인데, 근데 크리스암에서 보니까 KSC가 KW로 해서 얘를 파는 가격이 자기네 생각에는 그래도 못해도 한 1,000불 가까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얘네들이 좀 자기네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왜냐면 에어건은 또 틀리니까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싸게 막 KWA가 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뭐 이게 해외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3, 400불 정도 하겠죠. 3, 400불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크리스암에서 니네 왜 그런 식으로 덤핑식으로 파느냐. 우리 그 실총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라이센스 끊어버렸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는 아니요, 기본적인 게 그 2,100불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보니까 2,100불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후부터는 무각인으로 나와요. 후속 제2차 생산분부터는 KWA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슬픈 전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초기 생산분이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에 언더 라이센스 해가지고 여기에 각인을 팠죠. 그래서 실총과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실총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삐비탄용입니다. 총알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총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얘도 놀이새가 볼트와 슬라이드가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이렇게 반동이 갑니다. 즉 얘도 쏘게 되면은 M4 쏘면은 어깨가 치는데 얘는 어깨 치는 맛이 없어요. 밑으로 떨어지니까 쏘면은. 그러면은
에어건으로 이 KWA로 봤을 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어떤 게 있고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로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실총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즉 반동이 적어지면서 반동이 적어지면서 반동이 적어지면서 그 명중률, 집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어건으로서, 즉 게임용 에어소프트건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게임 머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게이머이자 콜렉터인 우리한테는 어떤 경우가 날까요? 예, 어떤 실제 뛰어난 반동이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생기겠죠. 게이머한테는 근데 최강이에요. 게이머한테는. KSC M4 반동 비교.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들고 게임을 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그 GBB 전문 게임 팀에서 그 GBB 전문 팀에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갖고 뛰는 분이 장난 아니라 그래요. 기존의 바렐은 3분의 1이라 절반 수준인데 기존의 GBBR 수준의 집탄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사거리는 좀 덜 하겠지만. 그래서 KSC에서 서든 파티 팀들이 그 소음기가 메이커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음기가 있습니다. 전용 소음기가 있어요. 전용 소음기에 보시면 안에 인너 바렐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기에 딱 기술이죠. 중간에 에어로스 없게끔. 그래서 전용 소음기를 달게 되면은 사실상 그 속된 표현으로 사기 캐릭이 돼버리는 거죠. 사기 캐릭이 돼서 그 크리스 벡터가 거의 풀사이즈 라이플보다도 더 집탄성이 좋은. 그래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게 2연사가 되거든요. 2연사가 되는데 빠박 쏘면은 맞는 게이머들이 두 발씩 항상 맞는데요. 탄이 안 흐트러지니까 따닥 두 발, 딱딱 요 정도로. 아니면 뭐 팔에 맞으면은 팔에 그냥 따닥 요 정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GBBR 게이머들의 어떤 축복받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 벡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전체 이 총에서 느껴지는 반동은 상당해요. 반동 자체는 있는 거니까. 이 반동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그 총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방으로 반동을 아래로 내려주기 때문에 총구가 안 들려요. 실총도 마찬가지고요. 실총도 밑으로 이 반동이 잡히기 때문에 가장 고질적인 이 총구 들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원들이 이거 가지고 근거리 CQB 작전 할 때 얘 가지고 짧은 거리에서 효과적인 저지력을 위한 4호 구경을 정확하게 쏴서 넣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다. 이거는 M94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MP5라든지 아니면은 UMP 시리즈들도 좀 따라오기 힘든 장점이 아닐까. 이게 크리스 벡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총도 2.1kg에서 2.6kg 사이고요. 지금 그 실총 같은 경우는 459경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거리랑 집탄성은 틀려요. 전체 사거리랑은. 즉 실제 교전이 벌어지는 거리 내에서의 집탄성은 정말 따라올 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NRA라는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그 총기협회에서 그 경찰이나 범죄자들 뭐 총격전 벌어지는 평균적인 거리를 재봤을 때 거의 99%는 7m 이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 사거리나 사거리는 사실상 군부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20m 내 집탄성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특수작전용으로는 뭐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4호구경 같은 경우는 20m에서 한 50m까지는 충분히 그 확보가 되니까요. 그 거리 내에서는 굉장히 향상된 명중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인지를 붙잡고 있는 범인들을 제압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뿌리는 분무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조준에서 쏴서 맞출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뭐 MP5 시리즈들이라든지 뭐 좀 더 좋은 총들도 있긴 하겠죠. 9mm 버전으로 쓴다면. 근데 4구경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9mm와 4구경의 어떤 갭을 메꾸기 위한 나온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총 같은 경우는요. 아까 쐈는데요. 삐비탄은 지금 요새 실내기 때문에 삐비탄을 못 쏩니다. 그래서 공총만 좀 몇 발 격발을 해봤는데 지금 가스가 좀 남았나 모르겠는데 가스 아까 조금밖에 안 넣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격발을 시켜볼까요? 방아쇠는 좀 약간 무거워요. 방아쇠 자체는 플라스틱이라 작동 자체는 부드러운데 약간 무거워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크리스 실총이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나 아니면 뭐 대테러 부대에서는 일부 소수 쓸 수가 있겠죠. 효과적인 반동 제어가 실총처럼 하방으로 노리쇠와 슬라이드와 볼트가 하방으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 에어건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이 집탄성도 실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작품이 이 크리스 벡터다. 그래서 굉장히 게이머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장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게임용으로 권해드릴 만한 작품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동을 좋아하는 그 컬렉터 분들한테는 이 총 존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훌륭한 선택이 되겠는데 그냥 나는 총이 이거 어떤 건지는 몰라. 대신 좀 이 어깨 좀 치는 반동도 있어야 되고 좀 떨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반동이 없으면 좀 재미가 없어. 그런 분들한테는 뭐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에어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용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게임용으로 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컬렉터용으로도 크리스 벡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결정판이니까 최강의 웨폰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 총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냥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대신에 좀 리얼하게 반동 떨리는 걸 좋아해.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크리스 벡터는 국내에도 뭐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중에서 구하시는 데는 그렇게 아주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총판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제는 재고가 조금씩 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이니셜 박혀 있는 언더 라이센스 생산된 제품들은 좀 재고가 딸린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국내에서 언더 라이센스를 가긴 구하셔가지고 빨리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에어건으로서 이 총도 단점은 있어요. 보시면은 바렐 자체가 짧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사거리는 기타 다른 M4라든지 AK 같은 GBBR에 비하면 실제 전체 사거리는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안 무겁습니다. 딱 무게 배분이 적절하게 돼 있어요. 약간 뒤쪽이 오히려 더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전체 무게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무겁습니다. 이 외에 물론 이제 근거리 PDW 종류라든지 근거리 작전용 CQB 작전용 기관 단총들이 있습니다. 뭐 MP7이라든지 P9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도가 좀 더 특수한 용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랑은 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걔네들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크리스 벡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장황하게 마우저 기관권총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면서 이 특수한 4호구경을 프로토로 쏠 때 정확하게 뛰어난 집탄성을 위한 하나의 특수한
그 틈새 시장 공략용 무기다. 장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총으로 봤을 때 크리스 벡터는. 물론 이거는 KWA라는 RC는 비행기만 날립니다. KWA라는 메이커에서 KSC의 기술 개발과 저기로 해서 제작된 에어소프트건이고, 국내 들어올 때 KC 인증받고 모의총포가 아니라는 총포협회 어떤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칼라 파트 돼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파워브레이크 다 걸려있는 제품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서드 파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드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제품이죠. 옵션 파트가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슬라이드 있죠. 볼트랑 슬라이드 이런 부분들 중에 메탈로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동이 더 약한 것도 있어요. 망가질 일이 없으니까 슬라이드로,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이거를 메탈로 또 갈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반동 증가 키트라고 하죠. 그래서 볼트를 메탈로 하고, 텐션이 더 강한 아까 리턴 스프링, 텐션 강한 리턴 스프링 달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반동을 증가시켜주는 옵션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탄창 멈치 옵션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기 전용 소음기가 있어요. 전용 소음기 옵션이 있는데, 전용 소음기가 요즘에는 인너 바렐 역할을 해서 연장 바렐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의 GBBR 게임 머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옵션 파트들은 비교적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또 흥미로운 게 실총의 크리스암에 보면은, 실총의 크리스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뒷부분에 어댑터가 있어요. 뒷부분에 어댑터가 있는데, 이 어댑터 자체를 이 개머리판 스톡을 바꿔줄 수 있는 어댑터가 있어서, 그거를 끼워주시면은 그 M4 스톡을 달게 됩니다. 달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풍부한 스톡을 달 수가 있겠죠. 대신에 걔네들이 이게 접히는지 스윙암으로 접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M4용 어댑터가 있다라는 거, 그걸 끼면은 스톡을 M4용으로 다양하게 좀 더 패셔너블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소개는 안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측과 저기에 이제 레일 달려 있고요. 위에 상부에 레일이 달려 있어서 다양한 옵틱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또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가 있어서, 좌측면은 이렇게 장전 손잡이가 보이시죠? 이게 장전 손잡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론트와 리어 사이트가 있어서, 얘네들은 또 필요하면은 누르고 접으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같은 데다가, 전용 케이스에다 넣고 다니기에 딱 좋게끔.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리스 벡터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탄창 교환은, 여러분, 탄창 교환은 이쪽만 돼요. 양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총은 특징이 뭐냐면은, 오른손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 게 이 안전장치, 제 손가락이 보여주는 오른손은 요 안전장치까지만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왼손이 바빠집니다. 대신 왼손이, 지금 앞에 보시면 이 왼손이 뭘 하냐면은 왼손은 여기서 장전 손잡이 당겨줘야죠. 다시 탄창 멈치 작동해줘야죠. 하다가 또 프로토, 이연사 작동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좀 오른손이 왼손이죠, 이게. 죄송합니다. 왼손이 바빠요. 오른손은 방아쇠 항상 이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 안전장치가, 이거는 안전장치 2단입니다. 안전장치. 근데 얘는 손이 좀 큰 서양인들은 무리 없이 되겠는데, 저 같은
손가락 짧은, 엄지손가락 짧은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그립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작동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왼손에 작동하는 건 어차피 앞에 손잡이에 항상 손이 가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작동하는 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 조종간 자동, 반자동 2연사 요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왼손도. 그리고 탄창 멈치, 이거는 볼트, 후퇴 고정하는 노릿의 볼트, 캐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장비 자체가 상당히 좀 컴팩트해 보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SF적인 요소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영화로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죠? 레지던트 이블에서 밀라 요보비치가 두 손으로 딱 잡고는 그냥 쏘는 게, 이게 한 손으로도 쏴요. 실총도 진짜로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영화 베를린에서도 이게 쓰였죠, 아마. 베를린에서도. 쇠구슬 쏘는 에어건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0.2g 탄만 쓰게끔 돼 있고요. 보통은 0.2g BB탄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크리스 벡터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좀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돼 있고 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좀 분해 결합하는 걸 충분히 못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벌써, 그리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벌써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59분이네요. 근데 오늘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에어건을 소개시켜 드리느라고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에어건 지금 총 쏴보는 거는 아까 쏴봤으니까요. 다시 보기에서 한번 작동하는 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늦게 들어와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보기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가스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맨날 이렇게 우왕좌왕 해가지고는 좀 여러분들 별로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큰 일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10시에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로. 물론 이제 에어건을 그때그때마다 항상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없겠죠.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얘기도 나눌 수 있겠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매일 10시라고 지금 원칙을 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아니면 매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 게임 안 뛴 지가 좀 꽤 됩니다. 죄송합니다. C96은 정식으로 만들 때 클립 탄창만 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96, 그리고 M712 같은 경우는 이제 모젤 M712를 찾아보시면은 탄창형이 있어요. 독일 애들이 쓰는. 그래서 뭐 총결에서도 뭐 이게 제가 하는 게 좀 유치하다,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많이 음, 좀 유치하다는, 뭐 유치한 거는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뭐 사람들 생각마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고차원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거 내용을 뭐 설명을 하고 뭐 차트를 그려서 설명을 하고 뭐 이것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 나누는 게 더 즐겁고 더 듣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그냥 수다를 떨기 시작한 거였고요. 게임 뜰 때 보통 그거는 본인이 운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항상 1개와 2개는 공격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예비용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는 무서움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은 제가 답변을 제때제때 못 보고 제때제때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좀 같이 채팅하시는 다른 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원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테스트 방송한 거, 1회차 방송한 거, 어저께 2회차 방송한 거까지 유튜브에 오늘부터는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면은 제가 제 초롱방송국에 다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왜냐하면 다시 보기가 일주일만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방송한 게 다 없어지니까 그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만약에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은 주말에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은 제가 이렇게 생방송도 하지만 제가 캠코더를 가지고 건샵을 습격해서 건샵 습격기 해가지고 이제 찍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건샵 사장님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건샵 습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총들 실제로 작동해보고 분해 결합도 해보고 하는 현장 습격기를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샵은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지금 말씀을 드려놓고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저한테 지금 보시는 아프리카 저기 로그인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저 초롱이 아빠한테 쪽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써드리는데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을 몰라요. PC 화면 바꿔주는 거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참 이게 불편함이 많은데, 자, 보이십니까? smed70골뱅이 gmail.com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참, 저도 채팅이 되죠, 이게? 아, 죄송해요. 아, 왜 채팅 안 했지, 진짜. gmail.com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다른, kmed7 골뱅이 네이버.com 이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소개한 거 어디서 좀 쌀 수 있냐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 건샵들 몇 군데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중고는 어디서 구하냐.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고로 이거는 처분하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제가 KSC M4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제 취향대로 다시 좀 세팅이 바꿔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M4라든지 사실 M4라든지 이런 크리스 벡터나 MP7 이런 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를 먹으면서 태어난 장비라고 해도 피를 먹고 태어난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군 제식 소총은 M16A2였습니다. 예, 마이너 가스건 구할 수 있는 거라 혹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거라면 제가 기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도 설명을 시켜 드릴 수 있고요. 옛날 총들이라면. 근데 M16A2가 미국 제식 소총이고 주방장이나 행정병이나 이런 애들은 짧은 총을 주면서 XM177이나 M653 같은 짧은 총들을 줬는데 그러다가 태어난 게 M16A2 기반으로 숏타임으로 만든 게 바로 M4예요. 그래서 걔도 처음에 탄생은 주방장이나 행정병이나 이런 애들 주는 거예요. 군악대 애들이나. 근데 빵 하고 그때 터졌던 게 뭐였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9.11 테러가 터졌죠. 그러면서 특수작전이 엄청나게 제한적인 저강도 대테러 작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전이 아닌 그런 제한적인 전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M16A2보다는 M4 같이 짧은 총들이 훨씬 더 쓰기가 편하다는 게 시가전에서 더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웬만한 정규 부대는 다 M4라든지 M4도 쓰고 뭐 M16A2도 쓰고 혼재해서 쓰는데 실질적인 델타포스라든지 저 레인저나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M4 써요, 이제는. 그리고 오히려 행정병이나 이제 반대가 됐죠. 행정병이나 이런 비전투 요원들이 무겁고 불편한 M16A2 꺼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A2를 그냥 정규 라이플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반대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크리스 벡터라든지 P90이라든지 물론 P90은 그 이전에 나왔지만 대테러 작전용으로 나오는 총들이 사실상 이런 테러의 어떤 사람의 피를 먹으면서 태어난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같은 에어건 매니아들은 뭐 순수하게 에어건, 삐비탄 나가는 에어건으로서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즐겨야 된다는 거. 즉, 칼라 파츠와 파워 브레이크는 항상 법률이 정한 그 한도 내에서 즐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로 개조해서 파워를 세게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모쪼록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서 에어건도 즐기시라는 거. 그리고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좋은 제품도 있고 나쁜 제품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한테 맞는 제품도 있고 안 맞는 제품도 있어요. 이런 제품들 잘 고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나쁘거나 절대적으로 좋은 제품은 없다고 봐요. 항상 그 가격에 맞는 돈값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로로호님 잘 들어가시고요.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산다면은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그거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경험자도 많으니까 총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경험자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양하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초롱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에어건을 좀 최대한 많은 에어건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런저런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냥 그대로 그냥 담담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협찬해 주는 건샵 사장님은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아하기를 원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장비 중에 나 이것 좀 한번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물론 합법적인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찬조 출연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거주하는 데가 여기 경기권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뭐 만나서 뭐 이렇게 찬조 출연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도 제가 뭐 장담은 못하는데 내일도 뭐 10시에 큰 저기가 없으면 10시에 꼭 좀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라이플 종류가 아니고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조그만 귀여운 녀석 한 두 자루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게임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는 놈들이겠죠. 손바닥만한.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게임용으로 추천하는 것과 컬렉터용으로 추천하는 게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실전이라기보다는 실제 서바이벌 게임에 쓰는 거라면은 여러분들 게임에 쓰는 거 염두에 두시고 또 컬렉터용은 또 컬렉터용으로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항상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아까 잠깐 글을 올렸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모의총포 협회 총포 협회에서 모의총포 아님 받은 건데 당당하다. 이거 봐라. 안전검사 패스된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시지 마세요. 그거 무조건 믿고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글에도 쓴 것처럼 총포협회는 경찰청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즉, 제가 크리스 벡터를 모의총포 아님을 인정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완구용 총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찰이 와서 만약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걸 갖고 게임을 뛴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노출이 됐어요. 아니면은 뭐 이 방송을 보신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위험한 모의총포 같은데
라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에서는 그 경찰의 판단을 우선으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거 경찰한테 따져도 소용없어요. 왜냐면은 경찰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 이거 총포협회에서 안전검사 받은 건데 왜 모의총포예요? 모의총포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경찰이 자기네들의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모의총포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건 모의총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판단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분해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노즐에 그 흰색 그 파워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파워브레이크 달아도 반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브레이크는 항상 장착해서 쓰시라는 거, 그것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총을 쏘면 망가지지 않느냐?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그 공총만 쏜다고 해서 뭐 바로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삐비탄을 넣고 쏘는 것과 공총을 쏘는 것과의 피로도가 달라지거든요. 피로도가 좀 더 세져요. 삐비탄이 받는 과부하라든지 이런 압력을 총이 그대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총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라든지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총의 각 부분에 그러다 보면은 좀 안 좋겠죠. 삐비탄 한 1000발, 2000발 쏘다가 뽀개져야 될 노즐이 공총만 쏟아보면 뭐 몇백 발에 깨진다든지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총을 많이 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방송 때문에 공총을 좀 썼는데 그렇게 많이 쏘지는 마십시오. 또 전동건도 전동건대로 공총 쏘는 데 있어서의 좀 그 어떤 전체적인 피로도가 또 높아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니요. 그렇죠. 전동은 피스톤에 그대로 그 반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스톤이 좀 깨질 염려가 많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총 쏘는 거는 가급적 삼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좀 장비 중에, 저는 총기, 에어건을 정비하는데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나요? 어떤 윤활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가지 종류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두 가지 종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건을 하는데 어저께 잠깐 보셨다시피 그 실리콘 오일, 스프레이식 실리콘 오일 하나랑 또 하나는 그리스, 세라믹 그리스, 그 타미야 세라믹 그리스가 가장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세라믹 그리스를 해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 잘 윤활유를 도포를 해주시면은 에어건 자체가 장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탄창 고치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진공 그리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밀폐력이 뛰어난 점도가 굉장히 그 저점도의 그 찐득찐득한 그 그리스가 있어요. 진공 그리스. 진공 그리스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거 이렇게 조그만 거 한 통 구해 놓으시면은 그거는 아마 평생 쓰실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창에 그 사각 링 누수가 될 때 거기 한번 발라주면 웬만한 건 잡히거든요. 그래도 세면은 테프론 테이프 한번 발라주시고 한다든지 그것도 이도저도 안 되면 오늘 누가 올리신 것처럼 진짜 그 우리 엔진에 쓰는 그 가스킷 본드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영구 그냥 밀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도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좀 정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소재 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 접어야 될까요? 근데 소재가 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솔직히 그 초롱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재 딸리면 진짜 삐비탄이나 에어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옛날 얘기해요. 옛날 얘기해도 좋고요. 옛날에 뭐 재미난 에어건이라든지 게임 뛰면서 재미난 게임 에피소드들도 있었고요. 정말 재미난 게임 에피소드들 많아요. 옛날에는 특히나 그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초창기 90년대 초창기에는 파워 레귤레이션이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극악 파워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극악 파워가 어느 정도 극악 파워였냐면은, 관악산 필드에서 게임 뛸 때, 94년도였나? 관악산 필드에서 뛸 때, 그, 공기총을, 그, 5.5mm, 그, 단발식 공기총을 가지고, 6mm 바렐을 집어넣고, 에어건으로 개조를 한 양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스나이퍼건이죠. 뭐 호법 장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파워로 밀어버리는데 그게 막 5, 60m 날아가니까 파워로. 근데 그게 딱쿵총이에요, 딱쿵총. 거기서 탁! 탕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고개를 빨리 숙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나무에 맞는데 나무에 탕 맞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돼요? 튕겨나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나무에 맞으면 퍽 하고 박히는 소리가 나요. 삐비탄이 옆에 보면. 정말 쌀벌한 그런 극악 파워 총 게임에 정말 정신 나간 짓인데 정말 진짜 2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 또 FTC, 그 펠컨 토이 컴퍼니라는 FTC에서 나오는 가렐, 가렐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렐 쓰는 분, 그거는 정말 그 장전 손잡이가 탁탁탁탁탁 가스식인데, 가스 본배에다 연결해가지고 호수 탁탁탁탁탁탁 쏘는데, 그걸 짧게 따닥따닥 쏘는데, 그것도 정말 공포의 총이었어요. 파워도 셌고. 그거 같은 경우는 앞에 만나면은 슬슬 뒤로 빠졌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눈에 맞으면 실명은 아니죠. 고글을 뚫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따지면은 파워가 한 2줄 정도, 2줄에서 3줄 정도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이 맞고 얼굴에 맞고 퇴하니까 입으로 삐비탄 뱉어냈던 시대였으니까 잘못 맞으면 그런 총도 있었고요. 또 뭐 아사히 파이어암스 스털링 쓰는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뭘 썼냐면은 JAC라고 10줄이면 실총 수준은 아니에요. 공기총도 못 돼요. 대만에선 10줄 정도로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미친 파워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JAC에서 나온 M16A2를 썼는데 뒤에다가 가스총용 공기 본배를 매고 레귤레이터 주먹만한 거 껴가지고는 해가지고 호수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뛰었었어요. 저는 그거 갖고. 근데 파워는 뭐 그 레귤레이터 몇 기압을 거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옛날 파워였죠. 그 JNC M16A2가 공기압을 20기압까지 올려가지고는 막 쏘면은 그 문짝 있죠. 일반 가정집 문짝 베니아판도 된 거. 그게 막 걸레가 됐어요. 뚫려가지고. 그런 시대, 그런 게 진짜 옛날 20년 전, 20, 한 5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저 군대 갈 때쯤 얘기였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게임을 뛰었어요. 물론 파워는 그렇게까지 쓰진 않았죠. 파워는 적절하게 이제 저희가 적당량만 이렇게 쪼여가지고 쓰긴 했는데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거. 스릴이 아니라 스릴도 넘치고 공포도 느꼈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도로 기억하는데 95년도에 하이텔 서계동배 전국대회를 했었어요. 한국 서바이벌 게임 연합회 성립하면서 용인에서 게임을 뛰었는데 그때 정말 재밌게 게임을 전국대회 최초의 전국대회 규모였는데 그때 우승을 무등산 팀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시티 바탈리온 팀이 준우승했었나? 그때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승전은 준결승전에 저희가 제국군이라는 팀과 뛰었을 때 제국군과 저희 시티 바탈리온 팀이 서로 뛰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했었어요. 실질적인 결승전이다 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저희가 제국군이랑 시티 바탈리온 팀이랑 게임을 뛰었는데 서로 겁을 먹고 안 나오니까 한 명씩 사망했거든요. 전사를 한 명씩 했는데 우리 팀원은 장비 피탄해서 전사가 됐어요. 탄창에 맞아가지고 전사해서 나오고 저쪽 팀은 몸에 맞아서 전사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긴 걸로 승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갔고 그래서 결승전 때 광주에서 올라왔던 무등산 팀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무등산 팀과 저희가 게임을 뛰었는데 무등산 팀에 여자 게이머가 있었어요. 여자 게이머가 있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딱 뛰는데 솔직히 자만했죠. 근데 저희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군 출신이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이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 여자분이 쏴가지고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무등산 팀이 우승하고 저희가 준우승하고 그런
95년도 전국대회 때 그렇게 게임도 뛰었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는 딱 슬라이딩 하면서 엎어졌는데 이 뒤에 맸던 공기통 레귤레이터가 제 뒤통수를 꽝 때려가지고는 한 20초 정도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머리 위는 삐비탄 날라다니고 레귤레이터 뒤통수 쳐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총 갖고 쫙 뻗어가지고 한 20초 정도 기절해가지고는 옆에 있던 놈이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는 실화입니다. 이게 제 실화였어요. 그때 사진, 그때 게임 뛰었던 사진이 서바이벌 게임 핸드건 매뉴얼 핸드북 그 뒷표지를 장식했었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였고요. 이런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소재가 없으면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 뭐 저희 뭐 전국적으로 많이 게임 다녔어요. 포항에서 그 마을 하나 이렇게 물에 잠기는 마을이었나 뭐 재개발되는 마을이 완전히 비어가지고 전국대회 규모로 포항에서 이렇게 전국대회처럼 1박 2일 경기도 뛰었었고요. 저기 그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구한 건데 20년 전에 구한 복장입니다. 저한테 복장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집사람한테 졸라가지고는 간직하는 그 요새는 전국적인 게임을 못 뛰죠. 김영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전국적인 게임은 요새는 현재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베스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복이 몇 벌 있긴 한데 다 흔한 거예요. 뭐 그때 입었던 옷도 있고 요렇게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군 애들 그 복장인데 이것도 있었고요. 옛날에 스위스군 복장도 있었어요. 그 저 시그 550 사면서 스위스군 복장도 샀었는데 그게 96년도에 구했던 거죠. 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옷밖에 없어요. 장비는 별로 없고. 게임은 안 뛴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게임은 안 뛴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마루이 시그 550이 전자식 3.4를 채택한 최신 소총이긴 했는데 너무 총목이 약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세워놓고 하룻밤 자고 나면 총목이 휠 정도로 뭐 만약에 게임 GBBR 뛴다면 그렇겠죠. KSC M4로 뛰던지 아니면 뭐 좀 짧고 KSC의 서브머신건 종류 집단성 좋기로 소문난 서브머신건을 좀 구해서 뛸 수도 있고요. 짧고 가벼운 게 게임 때는 짧고 가벼운 게 최고예요. 어차피 사거리는 자기 발로 충분히 커버를 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정신없이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25분, 1시간 25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좀 나누고 해서 저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되겠고요. 대부분은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거라서 뭐 바렐은 자를 때 항상 그 가공 깔끔하게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후 가공 잘 하시고요. 안 그러면은 막 탄이 막 휘니까요. 그거 아세요? 호법 장치가 최초로 달린 총이 어떤 건지 알까요? 돌발 퀴즈. 호법 장치가 최초로 채택된 에어건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파마스는 맞는데 파마스 슈퍼 버전이죠. 총 그 그립 울타리 달려 있는 슈퍼 버전이 최초의 호법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이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파마스 슈퍼 버전 나오니까 다시 또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때 92년도, 3년도에 필드에 아니 어떻게 된 게 스나이퍼 라이플보다 저 호법 달린 파마스 슈퍼 버전이 더 멀리 나가서 완전히 그때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개인 건스미스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일본의 잡지에서 보고 롱 레인지 바렐 해가지고 롱 레인지 디스턴스 해가지고 LRB 바렐을 만들어 편차 그 편신 바렐 LRB 바렐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해가지고 그랬어요. 저기에 저 HM 모형 뭐 이런 데서 LRB 바렐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이거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긴데 아무튼 그 호법장치, 고정 호법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고정 호법장치. 파워로스 최대한 줄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쏘기도 했고 그래서 엘파로에 그거 이식해가지고 막 한 40m 날려보내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마루에서 호법장치가 아예 다 이렇게 세팅돼서 나오니까 이제는 기본, 지금은 뭐 기본 장치가 돼 있죠. 아예. 아무튼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은 바로바로 그냥 판도가 바꿔지니까. 요즘에는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건 자체가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은 없고 좀 더 가볍게 혹은 좀 더 실물과 동일한 어떤 비슷한 반동을 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삐비탄 자체를 멀리 내보내는 기술 자체는 이제는 그 정점에 오르지 않았느냐. 지금 기술이 뭐 20년 전 기술과 동일하거든요. 전동건이든 에어건, 삐비탄 에어건, 가스블로우 방식, 이건 뭐 거의 비슷하죠. 카트리지건이 더 발전할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카트리지건은 필드에서 게임용으로는 사실상 못 쓰거든요. 저 옛날에 핸드건 게임 때는 뭐까지 썼었냐면은 그 마루젠 N1100 있죠? 빵 쏘면은 탄피 튀는 그거 가지고도 뛰었어요. 탄피 바지 가지고. 근데 그건 제한적인 핸드건 게임 때나 쓰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거 쏘고 나서 다 탄피 주워야 되고 항상 한 발은 잊어버리고 막 생쇼를 했죠. 그러다가 저는 또 뭘 썼냐면 클래식 아미에서 나왔던 다연발 유탄 발사기 있죠. 6발 리벌버 형식으로 유탄 발사기 비비 샤워를 6발을 넣어요. 그거 가지고 저는 비비 샤워에다가 뭘 넣냐면은 삐비탄이 아니라 밀가루, 쌀알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밀가루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내전 뛸 때 그 비비 샤워 6발을 리벌버식으로 클래식 아미 거를 딱 들고 실내전 딱 뛸 때 그걸로 뻥뻥뻥뻥 쏘면 연기가 연기가 확 나고. 근데 그렇게 쏴주면은 동료 핸드건 게임 뛰던 동료들이 막 옆으로 막 퍼져가지고는 연기를 이제 은폐 삼아서 막 나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그거 구경한다가 내 뒤에 다 쭈르륵 서가지고 그것만 게임은 안 뛰고 그래가지고는 상대팀이 얼른 뛰어나와가지고는 저 막 전사시키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재미난 거 가지고 많이 게임도 뛰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것도 뭐 10년 전 얘기니까. 아무튼 오늘 계속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또 좀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저도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좀 계속 오늘도 여전히 우왕좌왕했고 막 얘기하다가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좀 죄송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크리스 벡터 같은 경우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듀렌데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 어떤 건지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떻게 좀 변화를 줘야 되나 저 혼자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M4는 기억박스요. M4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서재에 있기 때문에 꺼내올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내일이라도 한번 슬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뭐 별일 없으면 내일 10시에 또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핸드건 두 자루를 귀여운 핸드건 두 자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뭐 접해본 직한 놈들인데 작지만 야무지고 귀여운 애들,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애들 두 자루 소개시켜 드리고요. 작은 핸드건에 대한 또 실총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게임 때 작은 핸드건이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도 또 얘기 좀 나누고요.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문의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일 주소 알려드렸으니까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은 그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배경 쪽 변화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송 5분 전에 퇴근해서 허겁지겁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좀 더 넓게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넓게 쓰 예, 기본 자막이요. 그 기본 자막이랑 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거 어떤 걸 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집어넣는지 이런 것들 좀 기본 자막 박아서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장비들은 국내 합법적으로 수입이 돼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칼라파트가 적용돼 있고 파워브레이크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원리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횡설수설해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 저 마누라님께서 맥주 한 잔 마누라님 꼬셔서 맥주 한 잔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목도 마르고 해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이제 샤워하고 좀 자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아쉽지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커뮤니티에 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재, 재미없더라도 재밌다고 좀 약간 좀 풍도 좀 뻥도 좀 치시면서 재밌으니까 한번 와서 봐라. 좀 말씀 좀 선전 좀 많이 해주세요. 어느 분 저 롤렉스님께서 요약도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요약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소문을 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저 피드백이 좀 있어야 저도 보람을 느끼고 건샵 사장님한테도 좀 생색도 내고 야 이거 오늘은 몇 명 봤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 이렇게 생색도 좀 내고, 또 마누라한테도 생색 좀 내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께 별풍선 뭐 10,000개 써주세요, 쏴주세요, 뭐 1,000개 쏴주세요. 이거는 전혀 뭐, 당치도 않은 거고 별풍선 쏘지 마시고 이거 듣는데 못으로 돈을 씁니까? 돈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 썰렁하잖아요. 이 방송국 홈페이지. 거기에 글이라든지 여러분들 사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총갤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요. 글도 좀 제 방송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 방송에 불만 가지신 분 글 올리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좀 약간 눈살 찌푸리게 좀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부분 표현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포용할 수 있어요. 저 뭐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제가 직업이 지금까지 뭐 15년 가까이 제가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상 입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는 무반응보다는 오히려 그런 반응이라도 저는 고마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고소나 이런 거는 저는 아직 고려 안 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신 거 뿌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따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 감사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뵙게 되면 제가 커피라도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런타임이 벌써 35분이 지나갔네요. 1시간 반, 35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이 후기 올리셨는지 제가 좀 확인해 볼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내일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잘하면 또 여러분들 돌발 퀴즈 통해서 선물도 하나 이렇게 쏴드릴 수 있어요. 작은 거지만 선물도 한번 쏴드릴 수 있으면 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초롱방송국의 우리 초롱방송 제3회 초롱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